전환길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고 이제 와서 튄다고 합니다. 가정부터 지킨다는 명분을 깔면서 3.1절까지만 활동하겠다. 근데 웃긴 건 그러면서 결국에 지가 할 건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구, 광주, 대전, 서울 쭉 돈 다음에 3.1절까지만 활동하고 끝내겠다. 집에서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보이십니까? 할 거 다 하고 이제 윤석열 망해간다 싶으니까 이제 튄다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민주성지인 광주 금남로에서도 음모론, 궤변 펼칠까? CBS에선 이렇게 기사화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광주 가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걱정됩니다. 또 일부러 현장을 막 자극해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자기 언플하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데 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저렇게 3.1절 이후에도 자기가 2030 세대들을 위해서 한국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등등 아젠다를 제시하겠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젠다 중요하죠. 미래 세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 겁니까? 공화정을 부정하는 헌정 질서를 대놓고 무너뜨리려는 이런 인간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전환길은 누구의 편에 붙었습니까? 대놓고 부정선거 타령하면서 내란, 이 공범이 되기를 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란 선동을 하고 있다 해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겉으로는 자꾸 저런 얘기를 하고 무의미한 얘기들을 언론이 계속해서 키워주니까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민주시민들은 저런 거에 낚이지 않죠. 하지만 저런 거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고요. 명분은 저렇게 아내가 불안해한다 이렇게 깔고 있는데 아내가 불안해하는 거,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 지금 뭐가 더 중요합니까? 실제로 아내가 불안해한다고 하면 뭐 그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게 중요합니까? 그래놓고 2030 그 세대들 위하는 척하는 게 아주 역겹다는 겁니다. 집에서 반발이 심하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설 경호원, 스마트워치, 경찰, 폭탄 테러 이런 얘기들을 계속 깔면서 자기가 어마어마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재명 대표님한테 어떤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지 실제로 불과 1년 전에 정치 테러까지 일어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온갖 테러 위협이 쏟아지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승전 이재명 대표님 비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놓고 잡아넣겠다고 진짜로 물리적으로 아예 그냥 세상을 떠나게 만들게 했다던 그런 윤석열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고요. 그래놓고 본인은 마치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인 것처럼 저렇게 떠들고 있는 그 자체가 참 역겹다는 말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 집에서 밥을 안 주려 그런다. 우리 아내 좀 설득해달라. 이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지금 많은 시민들은 2달째 새벽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다 깨다가 습관화가 돼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마당에 저 따위 얘기를 도대체 뭐가 의미가 있다고 언론에서 계속 실어주는 겁니까? 진짜 기가 막히단 말밖에 안 나오는데 아무튼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죠. 뭐 집안 아내 타령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뭡니까? 최근에 내란 선동으로 실제로 고발을 당했고 그러니까 이 고발 하루 만에 저런 3일 전에 중단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이게 원래 제대로 된 보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서도 뭐 제자들부터 뭐 강민성 그 동료 그 강사까지 다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결국에는 막 나가다가 뭐 부정선거에 스카이데일리 옹호에 별의별 무책임한 소리들을 실컷 떠들고 고발 당하니까 이제 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전환길 씨의 본질이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민주당에서도 정광훈 씨는 고발을 했고요. 전환길 씨도 고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컷 쪽쪽 빨아먹고 튀겠다는 게 지금 문제의 본질 아니냐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환길뿐만 아니라 세계로교회 소년보 그리고 신남성연대 배인규 이들도 고발할 계획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세계로교회의 조정훈 집사라면서 또 저기 가가지고 좌와 우를 넘어 앞으로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좌와 우를 넘는다는 인간이 국힘당에 가고 심지어 처음에도 훈훈브라더스라면서 한동훈에 착 달라붙었다가 그새 또 쪽쪽 빨아먹고 버린 다음에 윤석열 옹호하더니 이제 하다하다가 세계로교회 저 소년보 씨가 있는 곳 아닙니까? 저기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물론 뭐 당일 하루 가가지고 뭐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저기까지 간 겁니다. 저런 인간이 무슨 좌와 우를 넘어 앞으로
저 조정훈이나 전한길이나 또 이준석이나 다 똑같은 인간들이란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아스팔트 목사에서 극우의 상징으로 이거는 시대가 만든 괴물이다. 지금 정강원에 대해서 특히 MBC는 심각하게 보도하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사이비 종교가 지금 득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탄핵의 단상에 심지어 10대들까지 올리고 있어서 난리가 났는데요. 겉으로는 저렇게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올라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케팅을 하는 거죠. 10대 20대 이 청년 청소년들도 윤석열 탄핵에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마케팅 용으로 쓰는 건데 실제로는 뭡니까? 파주운정 땡땡교회 뭐 땡땡 기독스쿨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자기가 14살이다. 그러면서 14살이 무슨 얘기를 하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자 그러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자 그러고 부정선거를 드러내자 그러고 그래서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거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지금 14살한테 주입을 시켜서 뱉어내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그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은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그러고 야 진짜 어른들이 이거 해도 아무리 사이비 종교라 해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저 그 파주 운정 땡땡교회의 그 담임 목사라는 사람은 저번에 또 그 윤석열 관저 앞을 지키자면서 또 거기에 중고등학생들 동원하기도 했었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는 일요일 오후 3시 라이브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아무튼 뭐 윤석열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박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전광훈 이 사랑제일교회 쪽이 있고 소년보 세계로교회 쪽이 있고 이들이 그 계속 이권 다툼 때문인지 티격태격 싸우고 있다고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말고도 지금 뭐 신천지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또 사이비 종교 논란이라든지 지금 대한민국에 뿌리 깊게 저 어마어마한 그 곰팡이 같은 세력들이 퍼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들은 1020 세대, 2030 세대 이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게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고요. 원래 언론이 진짜 민주공화정을 지키고 싶다면 저 실체를 낱낱이 까발리는 게 본래의 역할인데 그게 아니라 자꾸 중계하듯이 이걸 실어주니까 전한길 같은 인간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 이걸 보고 따라하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또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갈수록 지금 해결하기가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시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수록 따박따박 다 대응하자. 지금 민주당도 그래서 확실하게 칼을 뽑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평상시랑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민주시민들도 혹은 꼭 민주시민이 아니라 보수적인 성향의 시민들도 저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윤석열의 부정선거까지 옹호할 수 있냐. 내라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 특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짧게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무려 총 108만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무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670-2521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사이비 종교 쪽 얘기를 보면은 여기랑 유튜버 그리고 정치인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는 정광훈파와 소년보파 그리고 뭐 기타 황교안 그리고 신남성연대 막 지금 막 서로 붙었다가 쪼개졌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일요일 오후 3시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저기에 있는 김사랑TV는 지금 구속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참고로 이걸 정리한 분은 일반 시민입니다. 한 네티즌이 이걸 정리해 주셨는데 이건 집단지성의 힘으로 뚫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짧게 윤석열 얘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헌재에 나와서 별의별 짤이 다 양산이 됐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얘기로 윤석열의 거짓말이 다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면전 딱 앞에 두고 거기서도 변함없이 이거는 정확하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 말고도 홍장원 메모 관련해서
방첩사 간부들도 진술했다는 게 드러나기도 했죠. 1조 이재명, 2조 한동훈, 구체적인 지시 정황이 다 드러났는데 무슨 요원 같은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수행 장교도 윤석열이 갈 때까지 갔구나 생각했다. 진짜 또라이라고 생각했다. 라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윤석열의 거짓말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도 윤석열은 지 살 길 찾고자 지금 수감 20일 동안 70번 외부인을 만났다는 황제 접견 논란까지 터졌는데요. 정확히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견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보면 10일 동안 70회, 하루에 7회꼴로 외부인을 만난 겁니다. 이런 건 없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황제 접견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윤석열의 죄는 내란뿐만 아니라 지금 별의별 짓거리를 다 저질렀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싹 다 찾아내서 전부 다 책임 물어야 된다. 사실 그리고 내란만으로도 윤석열은 사형 각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정부의 그 주요 요직에 있던 것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먹으려 했는지 이것도 확실하게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또 대왕고래 실패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작년에 얼마나 호들갑 떨었습니까? 애초에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진작부터 나왔는데 그러든 말든 막 엄풀을 강행을 했었죠. 하지만 이건 결국 실패로 끝난 겁니다. 당연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액트지오 이쪽이 또 돈 쏠쏠하게 챙기고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이걸로 특혜다 뭐다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주변에 해먹고 떠난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고 이러니 당연히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사과를 넘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정부 요직에 있던 것들 이와 관련한 그 대왕고래 관련한 담당자들 싹 다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권영세는 무슨 말을 떠들고 있나? 방금 전에 이런 입장을 전했는데요. 시추 더 해봐야 된다. 한 번 했는데 이렇게 비판을 하냐? 그러면서 갑자기 또 문재인 정부 때 계획을 수립한 거다. 공격을 자제해라.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해먹은 놈들 싹 다 잡아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저들은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집단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들은 뭐만 하면 다 자기들이 잘했다고 엄풀하다가 문제가 걸리고 특히 해먹으려던 게 걸리고 뭐 이러다 보면 아 그거는 원래 민주당이다. 그거 원래 뭐 문재인 정부 때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원래 하자고 했던 거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는 집단하고 도대체 어떻게 대화와 타협을 하냐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자유와 다양성을 위해 뭐 별의별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달라니까요. 아 저것들하고 대화와 타협을 어떻게 하냐고요. 방법은 제시도 못하면서 맨날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흔들려는 그런 또 정치 세력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